자,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여간 뭐 늘 말씀드리는 거로 마음의 메커니즘이 풀어지면 여기에 번호만 매기면 12연기입니다. 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번호 매겨본 거죠. 번호 매기기 위해서 이제 좀 상세한 답변을 드렸고 그런가 하면 이렇게 12연기가 설명이 되지만 이제 불교 교리 중에 또 중요한 거 하나 오온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죠. 반야심경에서 조견 오온 계공 도일체고액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공부하는 경전은 아니지만 이제 한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외우는 경전이잖아요. 오온이 공하다고 비추어 보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오온이 뭔가요? 라고 물으면 공부한 사람들은 색수상행식입니다. 그래서 색수상행식이 공하다라고 알면 그렇게 보면 괴로움에서 벗어납니다. 근데 사실은 그거 가지고 괴로움에서 벗어날까? 요건 좀 문제가 있어요. 색수상행식이 공한 줄 알면 되는데 색수상행식이 무언지를 알아야 그게 공한 줄을 알아서 괴로움에서 벗어날지. 근데 오온이라는 건 뭐냐 하면 나를 구성하는 거거든요. 그 오온에 집착했다라면 이 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온이 무언지를 아는 거는 중요한 일이죠. 바로 내 삶을 이해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내 삶이라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마음이 몸과 더불어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요거 삶이죠. 아마도 오온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마음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 이야기 가운데 찾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보지요. 뭐. 이게 빨간색이면 좋은데 강하지를 않아. 이걸로 써놓으면 나중에 동영상에서 잘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흰색을 가지고 쓰는데 노란색은 없습니까? 노란색이 좀 날까요? 그게 동영상에 반영이 되기는 파란색도 별로였던 것 같고 일단 노란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그거는 좀 잘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겠네요. 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결론적인 이야기를 좀 하죠. 기본적으로 색, 수, 상, 행식 이러면 아는 게 색은 물질이죠. 수는 느낌이고요. 상은 상이죠. 요거 인식이라고 우리 알면 되겠죠. 행이라는 것은 형성작용 이렇게 되죠. 식이라는 것은 마음이고요. 일단 물질이라는 거는 찾아보죠. 기본적으로 물질, 색성향 미촉 요거 물질이죠. 6외입처 중에 법 빼놓으면 그래서 안입이 설신으로 감각하는 그 대상 만호의 대상은 일단 물질하고는 다르죠. 그러면 요게 색이라. 근데 색이 이렇게 대상적인 것만 있냐 하면 사실은 이 몸도 물질이잖아요. 요거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요거 물질이죠. 그런데 감각 주관으로의 육내입처 이럴 때 물론 마음이라는 것이 포함된 상태로 마음과 몸이 더해져서 안입이 설신이지만 일단 의라는 걸 빼놨다고 보면 대략 말하자면 육내입처 중에 안입이 설신 5가지 요 5가지 내입처는 요걸 그냥 대표적으로 몸이라고 봐도 되겠죠. 상세하게 보면 마음과 몸이 더해진 거지만 요거 그냥 몸, 마음 요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자면 결국은 6내입처, 6외입처 중에 의와 법이라는 요 정신적인 요 부분 배제하고 나면 안입이 설신, 색성향 미촉 요거 색, 물질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실제로 제가 이제 그 니까야에서는 요게 물질이다라는 표현은 보지를 못했어요. 그냥 물질은 사대와 사대소죠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아함경에 보면 아함경에서는
요 네이처, 웨이처 12가지를 놓고 이렇게 분류를 해줘요. 안이비 설신 요거는 아주 미묘한 물질 이렇게 말을 하든가. 그래서 이제 요 감각 기능이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일단은 하여간 어떤 형태로든 물질로 나타나요. 그리고 색성형 미촉이야 뭐 당연히 물질이지 뭐. 그래서 요만큼이 물질 이렇게 보면 아함경의 근거를 가지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의 이럴 때는 심의식 비색 이렇게 나타나. 뭐 이거는 같은 거니까 심의식이. 그리고 법은 요 11가지를 제외한 모든 것을 법이라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뭐 지금 보면 그 아함의 가르침에 의하면 안이비 설신 즉 내 몸과 색성향 미척 몸 밖의 것들 요것을 색이라고 한다. 오온에서 색 물질은 기본적으로 요거예요. 근데 따지고 보면 요거 말고는 또 없죠 뭐. 경전에서는 6네이처하고 6웨이처가 일체라고 하잖아. 그죠? 그 일체인 것 중에서 의와 법을 제외한 나머지가 물질이다 하는 거에는 뭐 전혀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요게 색이라. 그러니까 요 얘기를 보면 이 얘기가 타당하죠. 우리가 어떻게 말해요?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 근데 바라문경 이런 경전에서는 실제로 색성향 미척 요 5가지를 5가지 까마구나 이렇게 표현하지만 요 5가지가 세상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경전이 그렇게 요걸 세상이라고 정의해 주거든. 그러니까 뭐 법이라는 거야 뭐 이렇게 같이 포함해서 보면 되지만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이렇게 쓰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죠. 그래서 요 5가지 합해서 10가지를 물질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런가 하면 이제 요런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요 이야기 가운데 또 새끼쳐진 마음이 있고 삼사화합 촉이라는 내적인 현상이 있죠. 요건 뭐 그냥 이어지는 거죠. 우리 삶이 단편적인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치는 거니까. 그렇게 보면 이제 마음이 몸인 물질, 물질인 몸과 함께 물질인 세상, 뭐 법 포함해서 물 만나면 6가지 마음이 생긴다. 그리고 삼사화합 촉이라는 현상, 과정을 거치면 이제 느낌이라고 하는 하나의 결과물이 생겨난다. 이렇게 되겠죠. 오온 중에 2번째 수, 요거죠 뭐. 그러니까 오온에서 색 다음에 수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냥 물질이 있고 느낌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물질이라고 하는 한 가지 그리고 느낌이라고 하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 느낌이 물질과 전혀 별개의 상관없는 어떤 게 아니라 이런 마음과 물질의 이런 삶의 과정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라고 그 결과물로서 수 요거를 제시하죠. 그리고 요것이 온이라는 이야기는 쌓인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요것이 쌓이는 것이다. 그렇다면 뭐 여기에서 발생하는 요 과정에 있는 작의라거나 중간에 있는 촉이라거나 요거는 쌓이지 않는 거. 다만 하나의 현상, 작용성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수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는 거지만 식이 위자나 때 하는 데는 수를 상의 개입하에라고 해서 나의 내면의 경향성으로의 상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무언가 나의 내면에 있는 그거를 상이라고 한다. 인식 과정에 개입하는 것이다. 이렇게 상을 우리가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는 말로 상을 잘못해서 요거 인식, 지각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분별해서 안다라는 요게 인식이고 지각이지 요거를 상이라고 말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요거 가르침과 경전에 어긋난다. 그래서 상이 인식, 지각 이렇게 해석돼서는 안 된다. 라고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상은 경전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상은 산자나띠 한다. 그러니까 산자나띠 해가지고 상한다 이렇게 표현할 때 어떻게 나오냐면 파랗다고 산자나띠 한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잖아요. 파랗다고 산자나띠 한다라는 것이 대상이 파란 것이다라고 분별해서 아는 이야기냐? 아니잖아요. 이렇게 제가 말한 거죠.
옥버부님이 계시는데 옥버부님이라는 하나의 존재를 놓고 만약에 제가 안경을 썼는데 옛날처럼 안경에다 파란색을 넣었어. 그러면 파란색 안경을 썼기 때문에 옥버부님을 어떻게 보냐 하면 옥버부님이라는 존재의 어떤 실상에다가 파란색을 얹어가지고 보잖아. 달리 말하면 그건 뭐예요? 나의 안경 때문에 버부님을 버부님 그대로 못 보고 파란색이라고 하는 요 나의 안경색, 나의 내면의 경향성에 의해서 있는 그대로가 아닌, 달리 말하면 왜곡되게 보는 거잖아. 고역화라는 게 상이죠. 예, 요거 우리가 이해해야 되죠. 그리고 나면 이제 행이라고 하는 것은 자, 독성집에 한번 봅시다. 요 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경전적으로 분명하게 알고 풀어야 돼요. 분석경 5온의 분석에서 작용의 측면 129페이지네요. 넘어가서 131쪽에 나옵니다. 자, 131쪽에 보시면 그 중간 빨리어 부분에서 낀자 빛가외 쌍카레 와됐다. 그러면 왜 형성작용들 쌍카라 그러니까 형성작용 행 이거죠. 왜 형성작용들이라고 부르는가? 상카따 마비 상카론띠 띠 코 빛가외 따스마 상카라 띠 우짜띠 상카따를 아비 상카론띠 계속해서 형성한다고 해서 참으로 코 따스마 상카라띠 우짜띠 상카라라고 부른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형성작용 행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어떻게 정의 되냐 하면 상카따를 계속해서 형성한다라고 해서 형성작용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나타나요. 이게 상카라의 정의죠. 뭐 봤으니까 적지 않을게요. 그러면 근데 이제 제가 가끔 하는 말씀이 있지만 불교학자들은 불교 용어 중에 가장 어려운 용어가 상카라다라고 표현을 해요. 제가 왜 상카라가 어려운가라고 고민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바로 이 표현 때문에 어렵더라고요. 뭐라고 지금 정의되어 있냐 하면 상카라 아니지 상카따를 계속해서 형성한다라고 해서 상카라라고 한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그 정의에 의하면 상카라 형성작용이 무언지를 알리면 기본적으로 상카따가 무언지가 알려져야 요 상카따를 계속해서 형성하면 상카라 행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사실은 이 상카따가 알려지질 않았던 거예요. 보통은 뭐 여기도 이제 보았지만은 요건 이제 우리 그 밑에 번역된 거를 보면 이렇죠. 형성된 것 상카따를 계속해서 형성한다고 해서 형성작용들 이랬거든요. 상카따 요거를 형성된 것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아야 되는 상카라 이 행이라고 하는 거 형성작용. 근데 요거는 뭐 빨리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 형용사를 경우에 따라서는 그 형용된 어떤 결과 요걸로 또 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재행무상 모든 행은 무상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항상 되지 않는다 라고 말할 때 요게 뭐냐면 삽배상카라거든. 모든 형성된 것은 무상하다 이래가지고 이 상카라가 형성작용이기도 하지만 그 결과인 형성된 것으로도 쓰여요. 그러니까 상카라가 또한 형성
형성된 거야. 그러면 이 정의에 의하면 상카따를 형성된 거라고 하는데 이 형성된 거를 다 계속해서 형성하면 그것을 형성작용이라고 하고 그렇게 형성된 게 다시 형성된 것이야. 이게 시작이 없죠. 그러면 사실은 이 이야기를 알려면 상카라라고 하는 것이 상카라하고 구분되어서 설명이 되어야 상카라가 설명될 수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상카라를 가장 어렵다라고 말한 이유가 상카라를 몰라서가 아니야. 상카라는 이미 정의가 되어 있어. 상카따를 계속해서 형성하기 때문에 형성작용이야. 근데 문제는 상카따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지 모르는 것을 토대에 놓고 그거를 계속해서 형성하니까 형성작용. 이러니 무언지 모르는 거 위에서 이야기를 하려니까 이게 설명이 안 되잖아. 그래서 상카라가 어려운 거라. 그런데 우리 법회에서 이걸 풀었죠. 자,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말하자면 번뇌라는 그 상이라는 게 병들면, 그죠? 상이라는 게 병들면 상락아정이라는 존재에 대한 오해로 우선 병이 든다. 그것이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면 욕계, 색계, 무색계의 어딘가의 중생으로 존재하는 거지 뭐. 그래서 이것과 이게 별개가 아니라 상락아정이라는 상의 병듦이 욕계 수준이든 색계 수준이든 무색계 수준이든 나타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밑바사나 이래가지고 요거 치유해내면 무상고 무와 부정이라고 하는 100% 치유된 상태, 치유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거 알아낸 거죠. 그러면 요 상 때문에 상이 이제 이렇게 개입을 하니까 알미 왜곡된다 이랬단 말이죠. 요거 놓고 우리가 지지난주인가 요거 설명했죠. 요거 결국은 무명, 탐진하 이건 여기까지를 어떻게 말할 수 있냐 하면 우리 내면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잖아. 근데 내면의 이야기를 놓고 여기서 잘라볼 수가 있는 거죠. 상이라는 것이 개입하는 측면에서는 결국 상, 요거를 조건으로 냐나라는 알미 결과되잖아. 그러니까 요 부분은 조건인 거예요. 그죠? 상은 조건이고 상을 조건으로 냐나가 생겨나는 거예요. 결과로. 그죠? 그런데 문제는 요 상이 병들어 있다. 병들어 있으면 요거 이제 번뇌라고 부르죠. 그래서 무명이 번뇌에 조건 지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조건이 병들어 있다라고 하는 거 불완전한 상태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조건이 완전히 치유가 되면 완전한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요것에 따라서 생겨나는 결과는 알미 무상고 무와 부정의 상태로 상이 아무런 병듦 없이 다 개입을 해주면 그냥 명이야. 무상고 무와인 줄 알아. 고진멸도 사성제를 알아. 뭐 요 상태로 그러면 그 위에는 탐과 진이라는 것이 없는 상태죠. 그래서 무탐 무진 이렇게 될 거고 병이 들어서 번뇌 즉 왜곡된 상태로 개입하면 왜곡이 되죠. 최초의 왜곡 뭐예요? 무상고 무아를 모르는 거, 고진멸도 사성제를 모르는 거. 무명은 어떻게 적응이 돼요? 고진멸도 사성제에 대한 무지 이렇게 냐나의 반대 앙냐나 이렇게 되는 우리가 공부했죠. 그러면 이렇게 사성제를 모르는 거, 달리 말하면 무상고 무아를 모르는 거, 고러한 존재에 대한 오해 때문에 생겨난 알매 왜곡이라는 작용성 무명은 어떻게 해요? 마찬가지 여기와 같이 뭐 탐이거나 진이라고 하는 형태로 드러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불완전한 내면, 즉 번뇌를 조건으로 불완전한 결과, 즉 탐진 무명이 생겨나죠. 그런가 하면 잘 치유된 상태로 개입하면 생겨나는 것은 그러니까 완전한 조건이 개입하면 완전한 결과가 생겨나죠.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아는 거지만 무명하고 번뇌하고를 더하면 뭐가 되죠? 치가 되죠. 그래서 탐진치가 완성되는 거죠. 이렇게 놓고
요걸 놓고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문제를 풀었던 게 결론으로만 말하자면 이런 내면의 이야기에 조건이 완전해서 무상고 무와 부정의 아라한의 삶이 이렇게 나타나면 거기에서 생겨나는 완전한 상태의 결과를 뭐라고 불러요? 요거를 아상카타라고 부르죠. 요거 무위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이거 저기 노자가 도덕경에서 말하는 무위하고 같이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 격의 불교 뭐 다양한 표현에 의해서 부처님이 말하는 아상카타를 무위라고 번역을 해놓고는 노자의 무위로 해석하려고 하는 요거 안 되죠. 니까야 공부하는 우리로서는 꿈꿀 수 없는 일이에요. 그죠? 남들은 그렇게 하더라도 니까야를 공부하는 우리가 만약에 무위를 노자식으로 해석하고 있다? 곤란한 거죠. 사실은 이 아상카타 무위라고 번역된 이게 무슨 의미일까를 찾아내는 데는 저는 사실은 노자 공부를 통해 가지고 요 무위로 번역된 아상카타가 요 자리다라는 것을 알아냈죠. 그러나 그렇게 도움받아서 알아내는 거하고 이 아상카타 무위를 노자의 무위로 해석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결과지만은 요렇게 생겨난 내면의 완전한 결과가 아상카타 무위라. 그런가 하면 마찬가지 이제 불완전한 내면의 조건은 불완전한 내면의 결과를 만들잖아. 요거 뭐예요? 완전한 것에 부정인 A가 떨어지면 상카타 이렇게 나오죠. 가만 지금 펼쳐놓으셨나요? 여기 A가 장음이든가 단음이든가. 장음입니다. 장음. 그러니까 앞에 거는 장음이죠. 아 잠깐만 상카라가 상카라는 두 개 다 장음이고. 예, 앞에 건 둘 다 없습니다. 아, 둘 다 없나요? 예. 네, 제가 지금 좀 헷갈렸어요. 그러니까 상카따.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서 상카따라고 하는 요거 우리가 이제 같은 맥락에서 유위라고 번역을 했죠. 뭐 우리가 번역한 게 아니라 해간 상카따를 유위라고 번역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걸 찾은 거예요. 내면의 이야기가 이렇게 메커니즘에 의해서 설명이 되다 보니까 내면 이야기 중에 완전한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는 완전한 결과로서의 요거 무명과 번뇌가 치니까 명과 이 치유된 요 상태 하면 요거 무치가 되겠죠. 그래서 무탐 무진 무치. 대상이 대상 그대로 즉 안경 안 쓰고 옥법부님을 옥법부님 그대로 보는 거죠. 그런 상태를 뭐라고 해? 무위 아상카타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무위 삼류타에서는 요 아상카타를 구체적으로 탐진치의 멸진 이렇게 정리해 주죠. 그런가 하면 이제 상카타라는 건 뭐예요? 이제 불완전한 내면의 조건 때문에 불완전한 내면의 결과가 생겨나는 거죠. 어떻게? 이제 옥법부님을 파란 안경을 쓰고는 파란색을 더해서 보는 대상에 대한 왜곡된 상태. 그 왜곡의 상태가 어떻게 해요? 존재의 실상을 모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좋은 거는 내꺼 하려고 붙잡는 마음 탐이죠. 싫은 거는 싫어라고 저항하는 그거 진이죠. 삼냄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현상으로 드러나죠. 그래서 탐진치 즉 대상에 대해서 알미 왜곡되고 그 왜곡이라는 것이 이런 어떠한 작용성으로 탐진치라고 하는 왜곡의 작용성으로 더해져서 나타나는 요게 뭐예요? 상카타 유위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보았지만 이렇게 무명이 탐으로 현상적으로 드러나면 요 탐이 대상을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요게 형성작용이 되어가지고 찐따를 가래로 만들잖아요.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어떻게 돼요? 만호와, 그러니까 몸과 말과 만호가 오염된 행위, 즉 취를 하죠. 그래서 식을 머물게 되죠. 자, 요거를 이해하고 나면 이제 12연기에서 말하는 요 행 말고 오온에서 말하는 행 분명히 정의되기를 상카따 마비 상카른티
띠 이렇게 된 거죠. 요 얘기는 뭐냐면 상카타가 이제 찾아줬어. 상카타가 뭐냐 하면 내면의 조건관계인 상이 병들어서 번뇌가 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내면의 인식 과정에 보통 말하는 인식의 오류 이런 거죠. 탐진치로 발생을 해버렸어. 요거 옥부분인 파란색 더해가지고 보는 요거 그러다 보니까 내 거 하려고 하는 요거 상카타거든. 요게 상카타거든. 우리 법에서 요걸 찾아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 상카타가 찾아진 상태에서 이 상카타를 지금 내면의 불완전한 결과물 요거를 계속해서 형성한다. 그런데 곰팡지 그 독성집에서 봤지만 독성집 고경전의 앞에 있는 경전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하면 행은 색성향 미처 법에 대한 의도다라고 해서 이 행위가 행위다라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설명이 돼. 나의 내면에서 내면의 불완전한 결과로 불완전 때문에 상카타가 생겨난 거예요. 이렇게 내면에서 생겨난 이 불완전한 결과물을 이제 그 중간에 그 가해가 되는 이런 과정도 있지만 어쨌든 구체적으로는 그렇게 생겨난 거를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를 통해서 이제 표면의 행위를 통해서 그지? 내면에서 불완전하게 생겨난 요 상카타라는 결과물을 이제 삶의 과정에서 보면 내가 직접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하는 거잖아. 요렇게 표면적으로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를 통해 가지고 다시 형성하는 요거 행위라. 그러면은 상카라라고 하는 이 정의가 어려울 게 없잖아요. 내면의 문제가 이미 한 번 생겨났는데 그거를 겉의 행위를 통해서 또 한 번 잘못하는 거예요. 이중적으로 오염이 생겨나. 요 얘기죠. 왜곡돼서 생겨난 거를 오염된 행위를 통해서 또 한 번 계속해가지고 무언가를 형성해. 요거 행위야. 그러면 이러한 행을 통해서 무엇가 형성된다는 거요? 이러면은 식이모는 요거 형성되는 거지. 오온이 형성되는 거지. 그죠? 요렇게 보면 되겠죠? 요렇게 보면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제 요건 그냥 넘어갈게요. 이 정도면은 그 오온이 말하는 행의 의미를 상카타까지를 포함해서 우리가 공부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면 식이라는 거야. 이제 뻔한 것이 식이 머무는 거. 어차피 오온이라는 것은 머물렀으니까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식은 저렇게 머문 식으로 나왔어. 그래가지고 이러한 것들이 쌓여있는 상태를 오치원 이래가지고 나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오치원인 내가 매 순간 변화의 과정을 어떻게 겪느냐 하면 다시 색수상, 행, 식의 머문, 식의 과정을 매 순간마다 오치원인 내가 매 순간마다 오온의 과정을 반복해 밟아가는 거라. 달리 말하면 12연계의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설명되죠? 오온이라는 게 그러면 조견오온 개공 더일체고에 이렇게 말하려면 오온이라는 것이 이렇게 알려줘야 참으로 이러한 색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무상고 무아인 것이지 이게 본질적인 것이 있을까? 수상행식 다 그렇게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바른 견해로 그 5가지를 볼 수 있을 때 비로소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요 얘기가 가능해지는 거죠. 이거 보지 못한 채로 색수상행식이에요? 그거 공한 줄 알면 돼요? 이렇게 답한다면 이거는 남은 그럴 줄 몰라도 나는 안 풀을 거야. 이런 얘기가 같은 거라. 그죠? 이렇게 해서 오늘 그 오온을 설명한 거로 할게요. 그러면 이 오온 중에서 사실은 가장 중점에 있는 게 뭘까요? 이제 행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죠. 자, 미안하지만 얘기를 조금만 더 할게요. 그 행을 그럼 우리가 지금 행이 2개가 나타났죠. 한 가지는 12연기에서 나온 요 행이 하나 있었죠. 그리고 오온에서 나온 요 행이 하나 있었죠. 사실은 이제 요 행에 대해서는
아까 그 십지연기하고 십이연기의 차이를 뭐로 봤냐 하면 십지연기는 그냥 가래를 전제해 놓고 돌아가는 거고 십이연기는 이 가래가 형성되는 과정을 알아야 끊지 이래가지고 앞에 두 단계 그러니까 가래가 형성되는 과정을 설명한 거죠. 그런데 사실은 경전은 십이연기 중에 행을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우리가 계속 그 찌따의 형성관계만 하는 거죠. 신행, 어행, 심행 이래가지고 신행은 들숨날숨이다. 몸이 있어서 들숨날숨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라 그랬죠. 숨을 쉬기 때문에 몸이지 숨 쉬지 않으면 몸이 아니라 고깃덩어리예요. 고깃덩어리가 있기 때문에 숨 쉰다 이거는 달라. 쉬지 않으면 숨 안 쉬거든. 그죠? 그래서 들숨 날숨이 몸을 형성하는 작용이다. 이렇게 말하고 윗닦아 윗자라 윗닦아 윗자라가 말을 형성하는 작용이다. 이러고 그 다음에 찌따 상카라 찌따를 형성하는 작용 이래가지고 수와 상을 말해주거든요. 그래서 상과 수가 수를 형성한다. 이렇게 우리가 방향성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타고사 스님이 요거를 찌따로부터 상과 수가 생긴다라고 거꾸로 풀어주신 것하고 우리가 푸는 마음의 이야기가 전혀 다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십이연기에서 요 행의 의미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십지연기를 놓고 보자고. 십지연기라는 것은 지금 뭔가가 다 있는 상태에서 돌아가는 거죠. 근데 그 있는 상태에서 괴로움이 생겨나는 게 사실은 누가 그 괴로움을 만드냐 하면 몸하고 말하고 뭐 만호라고 해야 되겠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찢다. 몸하고 말하고 찢다라고 하는 요 어떤 수단이라고 할까요? 도구라고 할까요? 주체라고 할까요? 요것이 있는 상태에서 몸과 말과 찢다라고 하는 요것이 10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십이연기에서 이 행을 신행, 어행, 심행 이렇게 말해주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전이 알려주는 이야기는 누가 괴로움을 만드느냐 나라는 존재 중에 그러니까 몸이라는 거, 말이라는 거 그리고 찢다라고 하는 요것의 형성관계 요거를 알려주는 게 첫 번째 사실은 십이연기의 행이라. 그리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행을 보아야 되는데 그런 상태에서 사실은 경전은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으면이라는 요 표현을 행이라고 알려주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몸과 말과 찢다가 형성된 이 상태에서 삶의 과정을 그 중에 가래가 형성된 것이 전제된 요렇게 놓은 상태에서 볼 때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라고 하는 요것이 사실은 가래를 형성하는 작용이다라는 것을 제가 경전이 직접 전해주지 않는 요 부분의 해석을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는 요렇게 그냥 십이연기의 행은 괴로움을 직접 만드는 주체로서 몸과 말과 찢다 요거를 형성하는 걸 말해주고 있다. 근데 우리는 찢다가 가래로 변하는 여기에다가 그 수행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경전이 말하지 않는 행이라는 의미를 붙여줬다. 근데 사실은 괴로움의 발생 과정으로 보면 타당한 일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것이 염오하고 대비가 되어가지고 사마타 윗바사나라는 수행으로 과정을 보여준다. 이런 측면으로 이제 말한 거로 하고요. 요거 그냥 대략 이렇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왜냐하면은 지금 그 행이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라는 큰 주제가 지금 설명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해보죠. 행이라는 것을 첫째, 십이연기가 설명한 거로 정의해 주는 거로는 십지연기적으로 돌아가는 괴로움의 발생 과정의 밑에서 몸과 말과 찢다라고 하는 이 과정을 돌리는 주체의 형성 과정 요거를 십이연기의 행은 말해줬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은 설명은 안 되겠지만 뒤에 설명드리기로 하고 요 수업의 몫으로 그걸 말한 거로 하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만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음에 의해서 찢다가 가래가 되는 요것도 행으로 보아야 이어지는 이야기가 수행과의 연결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주목했다. 이렇게 이제 하나의 행을 본거로 하고 이제 그럼 12연기의 하나의 행을 두 가지 측면으로 보았다라고 하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오온의 행을 본 거죠. 오온의 행 어떻게 해요? 상카따를 계속해서 형성하는 것으로 해. 오온의 행을 본 거예요. 이제 행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봐야 돼. 뭐냐 하면 여러분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죠. 오치온이라는 것은 색수상행식 오온에 대한 집착 상태잖아. 그러면 몸과 마음 이렇게 말할 때는 사실은 식하고 명색이라는 말보다는 색, 수, 상, 행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몸과 마음이 오치온인 나라는 것이 설명이 되잖아요. 그런데 경에서는 요거를 식은 식인데 색수상행식 요 부분을 명색이라고 말해주거든요. 12연기 분석경이 몇 페이지인가? 예, 그런데 그 중에 이제 151페이지를 보죠. 151페이지 보시면 비구들이요 그러면 어떤 것이 정신물질 명색인가? 라고 정의해 주는데 느낌, 그러니까 수, 상, 의도는 금방 본 거죠. 그리고 접촉, 자의 요 5가지를 정신이라 하고 물질은 물질이야. 그러면 지금 이제 명색은 어떻게 정의가 되냐 하면 이렇게 된 거죠. 색은 여기 있고 오온과 연결할 때 색 있고 수, 상 그리고 행이 말한 요거 사. 아까 여기 그 6가지 사로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요렇게 3가지를 수, 상, 사를 말하고 거기에다가 2가지를 더 보태주는 거예요. 작의 1가지하고 촉. 요 2가지를 보태서 5가지로 말을 했거든, 명색이.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색은 색대로 빠지고 수상 빠지고 나면 지금 경전은 명색이라는 말에서 오온의 행에다가 무엇을 견주냐 하면 사라는 거하고 작의하고 촉을 3가지를 행의 영역으로 말하고 있죠. 그래야 그러니까 사, 작의, 촉 이 3가지를 합해서 행이 되어야 명색 더하기 식이 오치온이라는 말이 성립하잖아.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행을 12연기의 행을 하나로 보았고 뭐 2가지 측면에서 보았지만 오온의 행을 보았다면 행에 대한 또 한 가지 왜 명색이라는 곳에서 사와 작의, 촉 3가지를 더해가지고 행의 자리에 대응했을까? 요 부분을 풀어야 행이라는 이야기를 끝낼 수가 있겠죠. 그럼 다음 시간에. 아니. 지금 결론만 하고 끝냅시다. 이래야 이제 행이 1가지로 끝내지는 거야. 이렇게 보지 뭐. 자, 요 사라는 게 오온의 행이잖아요. 그죠? 오온의 행이 사잖아. 근데 이 행이라는 것은 말 자체가 형성작용이잖아요. 오온의 행, 형성작용. 무엇을 형성하냐 하면 식의 몸을 통해서 오온, 그러니까 식을 형성한다 할까 오온을 형성한다 할까 이렇게 되죠. 그런데 요 작의라는 건 뭐죠? 작의는 내입처가 외입처를 작의 주목해줘가지고 무엇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작의하면 그 결과가 하나 있잖아. 그죠? 그 결과가 뭐냐 하면 식을 만들잖아요. 표현하면 작의라는 것은 내입처가 외입처를 작의해서 식이라는 결과물을 형성하는 거야. 그죠? 이 결과물이 이 과정을 갖잖아. 그러니까 작의라는 것도 표현을 좀 어떻게 할지 몰라도
작의 식을 새끼 쳐진 식을 형성하는 작용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 측면에서 작의 형성작용에 포함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촉이라는 건 뭐죠? 3, 4와 촉하면 어떤 결과가 생겨나? 수가 생겨나잖아. 수라고 하는 결과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오온 중에 색의 영역에서 작의 해가지고 식을 만드니까 작의가 하나의 형성작용이다. 촉은 3, 4와 합촉해가지고 수를 만드니까 수를 형성하는 작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면 명색 중에는 수, 상, 사, 촉, 작의 5가지였는데 그 중에 수와 상을 빼고 이만큼이 무언가를 형성하는 작용이죠. 아니 물론 이제 어찌 보면 그렇다면 상이라고 하는 요것도 상카따를 형성하는 작용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상카따를 형성하는 요 작용은 사실은 이 오온의 행에 포함되어 있죠. 오온 자체가 이거를 다시 계속 형성하는 일에서 이 부분을 포함하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명색과 오온의 색수상행 요거의 대응으로 볼 때 색과 수와 상은 이미 비교거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직 명색에서 말하는 사, 작의, 촉 요 3가지는 따지고 보니까 사는 식을 형성하는 작용이고 촉은 수를 형성하는 작용이고 작의는 식을 형성하는 작용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요거 3개 묶어가지고 의미 그대로 요게 형성작용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요거를 결론으로 하자고요. 그러면 불교학자들은 행이라는 말이 가장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 말의 의미를 우리는 좀 더 폭넓게 어려운 의미로 찾아보면 첫 번째로는 12연기에서 괴로움이 발생하는 그 삶의 주체로서의 몸과 말과 찢다 요거를 형성하는 거의 한 측면. 사실은 찢다만 형성하면 괜찮은데 요게 가래가 되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 이래가지고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으면 요것도 행하고 주자. 이렇게 12연기 행을 2가지 측면으로 본 거 하나죠. 오온의 행은 뭐예요? 상카타를 계속해서 형성하는 요쪽 부분인 거죠. 내면의 이야기로부터 해가는 행위 그러니까 대상에 대해서 반응하는 측면에서 오온의 행은 설해졌죠. 그런데 이제 식과 명색으로 오치온이 나를 구성한다 라고 말할 때 이 명색이 식을 제외한 색수상 행이라는 부분을 교리적으로 설명해내지 않으면 식과 명색이 몸과 마음이라는 이 말이 근거를 상실하잖아. 이 측면에서 명색이라는 것이 색수상행과 대응한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필요성. 그것 때문에 어차피 색수상은 그냥 있으니까 이제 사, 촉, 작의 요 3가지가 그냥 합쳐져 가지고 행이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는가? 라는 그 부분을 우리가 증명해낼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따지고 보니까 사는 식해서 오온을 형성하는 거고 촉은 수를 형성하는 거고 작의는 식을 형성하는 이러한 실질적인 형성작용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 부분을 좀 더 상세한 형성작용의 하나로 명색이라는 표현을 쓰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행은 그렇게 3가지입니다. 12연기에서 말하는 행 2가지로 설명했고 오온이 말하는 행 경전이 정의해주고 있고 명색이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색수상 행과 일치한다. 왜냐하면 사와 촉과 작의가 3가지가 다 형성작용으로서 행이라는 한마디로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앞에서 메커니즘 해가지고 12연기의 번호를 매겨준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이나 중요한 의미로 행을 완전하게 풀어낸 거야. 행을요. 여기까지를 못 본다 해도 불교학자들은 행이 불교 용어 중에 가장 어려운 단어다라고
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메커니즘에 의해서 우리가 그야말로 니까야대로 접근을 해보니까 행이 이렇게까지 풀어지는 거라. 아마 이 정도로 행을 풀었으면 완전하게 행을 해석했다. 이렇게 말해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마무리할게요. 사실은 오늘 나눠드린 자료와 관련해서 또 공부가 정말 끝이 없어. 얼마나 멋있는 내용이 또 숨어 있는지 몰라요. 다음 주에 마저 할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모님 아까 우리 말씀은 그냥 넘어갑시다. 제가 저기 혹시 신뢰되는 표현이 있지 않았나 모르겠는데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마음 편하게 만들었어요. 아닙니다. 뭐 불편할 일은 아니고요. 제가 자 마쳤습니다. 근데 선생님 네.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오늘 주제를 두 개나 다루셔가지고 그렇죠. 좀 머리 남아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그래 제가 7시부터 시작하자고 그러면 될 것 같았는데 근데 사실 일 마치고 허겁지겁 와도 이 시간에 겨우 오거나 밥을 굶거나 해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그건 좀 무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중요한 그 핵심 주제를 하나씩만 좀 하시면 어떨까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참 이게 문제야. 저는 이거를 해야 되는 거. 여기에 이어지는 한 2가지 정도를 더 할 수 있을 거라고 시작을 했는데 이 제가 아직까지 뭐랄까 전문적으로 강의를 지도받은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시간 맞추는 일을 못하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죠.